집합 건물 해결사 멘토 전은진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 변이로 인해서 자영업자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 힘드십니까? 특히 서울 경기도 쪽에 상인에 계신 분들 여러분들 상당히 여러모로 힘든 상황을 제가 익히 듣고 있습니다. 그 서울 경기도 쪽에 상인회에 계신 분들께서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께 간혹 연락이 오십니다. 그 연락 오시는 부분은 가뜩이나 자영업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집합 건물에 그런 특정 관리업체라든지 특정 어떤 이권단체에 있는 그 건물 관리를 하는 관리인들의 문제점들 때문에 좀 행포로 인해서 관리비가 많이 부풀어 있고 절차적 정당성을 거치지 않고 이런 부분 때문에 하소연을 하시고 그 멀리 저 서울 경기도에서 직접 찾아오십니다. 상당히 볼 때 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는데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소유자로서 저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관리단을 만들고 조직하고 그리고 관리인이 또 있었고 그리고 있다가 이제 그만두고 또 다른 곳에서도 관리인이나 관리위원으로 있고 지금도 하는 것도 있고 이제 그만둔 것도 있고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관심을 또 가져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소유자 입점지 여러분들 모두가 자, 오늘은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냐면 여러분들께 자, 건물에 있죠. 여러분 집합 건물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게 관리업체라든지 특정한 그 어떤 시행사가 가지고 온 관리업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관리인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 말하면 그런 거는 좀 악질적이거든요. 악덕 관리업체거든요. 악질적인 관리업체라고요.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전략을 다르게 잡아야 됩니다. 다르게 잡아가셔야 됩니다. 그 전략을 다르게 잡아야 된다 말은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처럼 단호하게 있죠. 외놈들을 처리하듯이 처리를 하셔야 된다고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어서. 근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건물에 어느 정도는 별 큰 문제는 없는데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를 일으켰다든지 공용 부분을 무단 훼손했다든지 아니면 뭐 해임 관련된 건 뭐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들 중도의 해임 부정 행위가 있어서 해임하는 그런 관련건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특히 아셔야 될 부분이 첫째 여러분들 해임 관련건부터 말씀드려볼까요? 해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 누구를 제가 여당 야당이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윤석열 그 총장 그때 기억이 나실 겁니다. 추미애 그 법무부 장관 시절에 윤석열 총장이 이 검찰의 권한을 막무가내 행사했다라고 설령 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있죠. 해임을 시킬 때는 여러분들이 막무가내 식으로 어떤 특정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바로 해임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법률에, 헌법과 법률에 기반해서 반드시 그 윤석열 총장에게 그 소명의 기회를 충분한 기회를 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따라야 되는데 절차적 정당성도 없이 몇몇 어떤 위원회에서 그냥 다수로 해서 그냥 해임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집합 건물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종종 있어서 그러는데 관리위원회 또는 대표위원회에서 특정한 위원들이나 특정한 관리인을 그 상대로 해가지고 뭐가 문제 있다 해서 과반 통과되어서 그냥 해임을 시킨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법률에 기반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고 그 법률이 여러분들이 판단할 해가 있죠. 정확성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집합 건물에 계신 분들이 법률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그 경험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한쪽을 딱 이렇게 정답을 딱 정해놓고 그쪽에 딱 이렇게 절차를 맞춰가지고 이게 해임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헌법과 법률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임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임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그 공정한 어떤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걸 반드시 여러분을 보셔야 되고요. 그것도 집합건물 소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해임에 대한 사유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조합하고 또 다른 점입니다. 집합건물하고 또 이게 각자 상법하고도 또 다른 점이 또 있고요. 그래서 해임의 사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한다면 해임의 사유, 이거는 큰 해임의 사유다라고 한다면 법률에 기반해서 해야 되고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고 그 법률을 기반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용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용 부분은 무단훼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분 소유자가 1인이라도 철거 명령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철거 명령을 또는 관리인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기 전에 있죠. 먼저 내용 증명서를 보내도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방법이 있죠. 또 다른 방법, 그거 말씀드릴 겁니다. 조금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 각종 그 관리비가 많이 조금 부풀어 있는 것 같아서 열람 청구를 했는데 열람 청구에서도 제대로 이게 좀 미심쩍고 제대로 거기에 대한 관리비가 좀 명확하게 그 개정 과목이나 항목들이 명확하지 않는 부분을 얼버무리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요. 그 악덕 관리업체가 완전히 개판을 치고 있는 거는 내가 예외라고 했습니다. 그런 정도, 그 정도까지는 아닐 정도에 내가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 그리고 또 그 여러분들 건물과 관련 하자들이 또 일어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죠.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했는데 좀 약간 티격이 있어가지고 이런 경우 바로 소송으로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하자가 발생했다 합시다. 여러분들 전용 부분에 하자가 발생했다고 하죠. 공룡을 타고 와서 이거는 확실하게 누수가 된 것이 공룡에서 타고 왔기 때문에 요거는 관리단에서 손해에 대해서 좀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건 확실한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 아까 그런 것들 공룡 무단훼손이나 아까 해임 부분이나 부당한 해임이든 정당한 해임이든 이런 모든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께서 있죠. 반드시 이기는 승리를 한다 하더라도 있죠. 이기는 승리를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기회를 한번 줘야 됩니다. 한 번에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는 인간으로서의 기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진실적인 부분도 있고요. 여러분들 사회 정의적인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는 사랑도 들어가 있고요. 여러 가지가 같이 복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당한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이 확실하게 이게 횡령 배임이 된다 하더라도 아까 지금 완전히 문제 있는 곳 오랫동안 그걸 제외하고 내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한 번의 기회를 주시라는 겁니다. 한 번의 기회를. 그리고 난 다음에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시라는 그 한 번의 기회가 뭐냐 하는 겁니다. 그 한 번의 기회는 집합건물 소유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25조에 뭐가 있습니까?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 시도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건물에서 관리비를 부풀렸다든지 횡령했다든지 아니면은 거기 누수가 발생한 부분을 제대로 대처를 안 해줬다든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아까 해임 부분의 여러 가지 사건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의 기회를 주라는 겁니다. 가해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한 번의 기회를 주고
그래서 조정위원회에서 거기서 의견을 받아봐서 있죠. 그리고 본인들이 조치를 고쳐 나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조정을 해라고 해도 조정을 안 한다 만약에 가해자가 안 한다 자꾸 막 이거 뭐 별짓 다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단호하게 민형사상으로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그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기회는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뭐든지 기회는 주고 그리고 소명의 기회를 주라는 겁니다. 충분히 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나오는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호하게 모가지를 빼야 됩니다. 단호하게 여러분들이 그것이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우리나라가 온 이유가 저는 송이수신 장군을 가장 존경하는데 그분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나라가 있었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임진 때 그때 우리나라가 뺏겼을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임진년 때.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수신 장군께서 예전에 한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 이순 장군의 신념은 뭐냐면 이런 거였다 합니다. 올바른 신념이랍니다. 올바른 신념. 올바른 신념 속에서는 뭐가 들어가 있죠? 사랑도 포함되어 있고 정의가 들어가 있고 뭐 굉장히 많은 정성이 들어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올바른 신념은 있죠. 바로 세월을 뛰어넘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특히 집합 건물에서는 그런 부분을 꼭 보시고 항상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실 때 저도 이걸 제가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제 이런 거죠. 세상에는 아무리 있죠. 뭐 똑똑한 사람이다 해서 전문가다 해서 이런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주변에 보셨을 겁니다.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 그런데 전문가라는 사람도 일반 사람과 비슷비슷합니다. 어떤 분야에 특정한 곳의 전문가죠. 근데 그 전문가라는 사람이 오히려 군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거짓과 아집으로 있죠. 그 가스라이팅 시켜가지고 이 집단에 있는 이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 걸 단호하게 이렇게 모가지를 베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장 그런 인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무섭다 하면 안 되고요. 단호하게 대처하시라 이런 겁니다. 내한테 해코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아유 나 모른 체 하면 되지. 아유 뭐 누군가 해주겠지. 근데 여러분들 세상을 시간 지나다 보면 세상이 바뀌기 위해서는 있죠. 첫째는 스스로가 무지 속에서 깨어나야 되고 둘째는 우리가 올바른 것이라면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단호함의 대처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오래전에 제가 불면의 그 이순신이라는 드라마를 몇 번 본 적이 있었는데 참 놀라움을 금치 못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우리 코로나 사태도 어떻게 보면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는 더 힘든 임진왜란 때는 더 힘든 상황이었겠죠. 그렇죠? 우리는 그러한 임진왜란도 능히 거쳤죠. 이수신 장군이라는 그분 덕분에 그런 거죠. 리더십 덕분에. 여러분들 각자 그분이 위대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솔선수범하신 거거든요. 각자가 그런 우리의 위대한 우리 선조들이 바로 있었잖아요. 누굽니까? 이순신 장군처럼 그런 분이 계셨다고요. 그럼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 각자가 있죠. 이순신 장군의 나라 사랑, 애국 사랑,
나라 사람, 그 이순신 장군의 그러한 공동체를 위한 이러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실천을 하시는, 그러면서 집합 건물이 우리 공동체이기 때문에 실천을 하는 이런 자세가 어떨까 싶습니다. 어떤 특정 집단에서 이기적으로 이기심을 가지고 있죠. 조작을 해가지고 과반 통과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야 되는 거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다 아는 사실인데 제가 이 말을 또 한 번 꺼내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 때도 보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선조가 이제 육상에서 해상에서 싸워봤자 승산이 없으니 바로 육상에 와서 선조를 보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육군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싸우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그러지는 않으셨죠. 이순신 장군께서는 해상이 뚫리면 바로 나라가 다 뚫릴 수 있기 때문에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죠.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한 여러분들 우리의 과거에 우리 아주 위대한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정신을 좀 우리가 좀 더 개성해서 나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오늘 여기까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집합 건물에서 여러분들이 도둑질하고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을 강력하게 여러분들이 처단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퇴출시키고 우리가 연대의식을 가지고 진행하시고, 특히 있죠. 함께 가는 리더일수록 있죠. 더 낮은 자수로 임하되 이렇게 악랄하고 조작하는 인간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모가지를 빼고 좀 더 철저한 전략과 신중한 자세로 대처를 해나가시길 바라며, 그런 부분이 좀 잘 모르겠을 때는 전국 각지에서 많이 연락을 주시지만 그런 부분을 문자로 반드시 주시라고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는 능히 대처할 거라고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들 많이 힘든 상황이신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능히 우리가 좀 이걸 극복하도록 하죠. 자,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저는 진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